챈스 일병의 귀환. 영화는 2004년 미국 해병대의 챈스 펠프스 일병의 유해를 운구한 마이클 스트롭을 중령이 신문에 기고한 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마이클 중령은 당시 20페이지에 달하는 일지를 작성했고, 이 글은 군사 블로그와 매체에 소개되면서 HBO에서 영화화되었습니다. 영화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200만 명이 관람했고, 이후 재방송으로만 500만 명이 동시에 시청한 작품으로 마이클 중령이 일병의 유해를 이송하는 이례적인 일을 담았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로부터 극찬을 받은 영화 챈스 일병의 귀환은 스트롭을 중령 역의 케빈 베이컨에게 2010년 골든글로브와 미국 배우조합의 나무주연상을 안겨주었습니다. 미 해병 1사단 11포병연대 3대대 소속의 해병대원 챈스 펠프스 일병. 그의 생애 마지막이 된 2004년 4월 9일 이라크 알-안바르 해병대원 챈스는 이미 며칠 동안의 작전을 수행한 후 병영으로 복귀한 터였고, 그에게는 임무에서 제외되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불금이었지만 주저없이 자원했다고 합니다. 해병대원 챈스 펠프스, 그의 복무는 2003년부터 2004년 단 1년이었습니다. 2004년 4월 이라크전이 한창인 시기에 미국 본토에서 전략 분석의 업무를 맡고 있던 미 해병대 마이클 스트롭을 중령은 전우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가족들과 편안한 나날을 보내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전사자 명단을 살피다 자신과 출신지가 같은 19살의 챈스 펠프스 일병을 발견하고 그의 유해를 본국에 유족이 있는 곳까지 운구하는 업무에 지원합니다. 사령관은 영관급의 장교가 일반 병사의 운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하지만 마이클 중령은 끝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운구에 앞서 운구를 진행할 군인들은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합니다. 항상 주검에 대해 예의를 표해야 하며 전사자의 사망 연유에 대해 논하거나 전사할 당시의 주의사항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됩니다. 안치소의 전문가들은 전장에서 돌아온 전사자들에게 묻은 먼지와 피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최대한 예를 갖추어 대합니다. 마이클 중령은 챈스 일병의 유품을 인계받은 후 챈스 일병을 실은 차량을 타고 출발합니다. 공항에 도착하고 마이클 중령은 공항 직원이 항공권을 미리 1등석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직원은 마이클의 희생정신의 경의를 표한다고 말합니다. 다소 어리둥절한 중령의 표정에서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해봅니다. 챈스의 시신이 이동할 때마다 천천히 거스로 예의를 표하는 중령과 인부들. 또한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작은 십자가를 받게 됩니다. 마이클 중령은 군인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에 대한 표시인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유지에서 다른 운구자 사병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전사한 그의 형제를 고향으로 운구하고 있었습니다. 전사자에게 예의를 표한 뒤 헤어지고 공항 직원들은 호텔을 예약했다고 말하지만 마이클 중령은 시신을 혼자 둘 수 없다며 밤새 옆에 있겠다고 말합니다. 챈스 일병의 유품을 다시 한번 살피며 그날 밤은 시신 곁에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환승 비행기에 챈스 일병의 시신을 싣습니다. 기장을 포함한 공항 관계자들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예의를 표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내에서는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잠시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한 해병대원의 시신을 운구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잠시 불편하더라도 호송하는 중령이 내리는 동안 기다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운구가 내리고 마이클 중령은 예의를 표하고 승객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합니다. 기장은 지금껏 운구한 전사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한다며 전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비행기에서 차로 마지막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오릅니다. 운구차를 본 트럭기사는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고 라이트를 켜 뒤따르는 차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모든 차량들이 운구 차량을 추월하지 않고 뒤따르며 라이트를 켜고 뒤를 따릅니다. 장례식 당일 마이클 중령은 챈스 일병의 가족들을 만나고 유품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챈스 일병이 고향으로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나긴 여정을 함께 애도했으며 기도했다고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본인도 이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장례식에서 국기가 부모에게 전달되고 모두가 떠난 뒤 마이클 중령은 마지막으로 챈스 일병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영화는 마지막 생전의 챈스 일병을 보여주며 끝을 맺습니다. 언제 봐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감명 깊은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2015년에는) 7차례 파병을 나간 미 해병대 베테랑 조나단 터너 하사가 전투 후유증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그의 유해를 택배로 밖에 놔둘 수 없다며 각주의 자원봉사자들이 릴레이로 나서서 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3천여 킬로미터의 대장정 끝에 유족에게 인계한 일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최해병 특검을 앞두고 USB에 저장해뒀던 이 영화를 다시 한번 꺼내서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해병이 근무했던 해병1사단에서 전역했던 해병대 예비역입니다. 더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사단 7여단이 제 본 소속입니다. 정확히는 전역한 지 이미 30년도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는 연대 규모였고 해병 73 공정대대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작년 최해병 소식을 접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해병대는 20대 청춘들이 떠밀려서 군대에 가는 조직이 아니라 자원 입대하는 자부심을 갖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최해병이 어떤 마음으로 지원했을지 저는 조금은 알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천자봉 행군을 마치고 그토록 원하던 빨간 명찰을 가슴에 부착했을 때는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이 순간에도 최해병의 부모님께 미안함이 먼저 앞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는 MBC 보도가 정말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저게 국군 통수권자의 입에서 할 소리인지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뉴스를 접한 순간 저는 소름이 돋고 끔찍했습니다. 영화 챈스 일병의 귀환을 보면서 해병으로서 한 가지 또 눈여겨볼 수 있었던 대목은 공항검색대에서 신이었습니다. 해병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복을 벗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지금 해병대의 오랜 전통에 빛나는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입대해서 제대한 만큼 전후의 활동이나 동기회 모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나긴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해병이란 두 글자만 보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선배 해병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령관을 비롯한 장성들과 영관급들은 마지막 명예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해병대 예비역들일 겁니다. 국민의 죽음 앞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바뀌는 정치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대의 국민의힘 반응과 지금의 모습, 또한 반대로 민주당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진정성이라고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걸 또 이해합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것만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